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이 앞서 22대 총선 자료를 예상 의석수를 뭐 복잡하게 안 하고 그냥 단순히 그 수개표 득표율만 가지고 해서 올린 게 그게 간단해서 그런지 어쩐지 하여간 꽤 여러 명이 많이들 보셔서 대통령 20대 대통령 선거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한번 다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이 앞서 대통령 선거에서 발표했던 거는 개표기 조작 영향을 빼면 10%로 이겼고, 또 사전선거인 수 넣은 것까지를 빼고 나면 17.77%로 이겼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하여간 발표했다는 거를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 분석에서는 개표기 조작에서 어느 정도 덕을 보고 피해를 보고 한 것까지 다 해서 총 한 530만 표가 조작에 사용되었다, 왜곡이 되었다, 그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다시 좀 설명하기도 좀 복잡한 게, 이렇게 쫙 입력을 한 다음에 여기 개표기에서의 득표율하고 사람 수개표 득표율 차이를 가지고 개표기 조작 비율을 계산을 하고, 또 뭐 사람이 수개표한 숫자를 비율을 적용을 해서 당일 관내를 다시 추계하고, 그리고 그 숫자 내에서 당일이랑 득표율이 같다고 보고, 뭐 또 이렇게 사전선거에서 부풀려진 숫자, 그러니까 여기는 각각의 숫자 총수의 기준을 둬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설명도 복잡하고 되게 어려웠었는데요.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이 앞에 총선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히 수개표한 득표 수만을 가지고 득표율을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어느 정도 득표율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당일 투표한 것 중에 수개표한 숫자만 가지고 득표율을 계산했을 때는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거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앞서 했던 총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랑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개표기 영향 배제했을 때는 10%고 17.77%였는데, 단순히 득표수만 기준으로 하게 되면 9.11%, 18.32%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보여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 환산해서 할 때는 거소선상 투표하고 국외부재자 투표도 있었잖아요. 근데 국외부재자는 다 수개표했다는 전제로 해서 작업을 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소선상하고 국외부재자가 영향을 미쳐서 아마 전에 총량으로 했을 때는 개표기 조작 영향을 뺐을 때보다 그때 10%라고 10% 득표 차라고 했는데, 단순히 관내 당일 수개표 득표율만을 적용해서는 9.11%가 나오고 차이가, 그리고 당일 투표한 수 중에 수개표한 숫자만을 기준으로 총량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17.77%가 아니라 오히려 18.32%가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표가 굉장히 후보가 전국의 모든 시군구의 후보가 대통령 후보니까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총량으로 해가지고 막 이거는 숫자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했던 거고, 그냥 단순히 득표수만을 기준으로 하면 별도로 할 것도 없이 제가 입력했던 숫자를 그대로 끌어오면 됩니다. 수개표 득표수라고 하면 D19셀이잖아요. 종로구의 D19셀을 한번 보시죠. 종로구의 D19 요거잖아요. 2300. 이재명 후보의 재확인한 투표지라고 하는 게 사람이 재확인한 수개표한 투표수입니다. 그것도 설명을 하고 갈까요?
이게 뭐 그나마 화면상에 그나마 깔끔하게 나올 것 같아 가지고 그 지금 홈화면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여기 덕양국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덕양국 거를 보시면 자 주교 일동 주교동 일투표소 그러면 요 요렇게 나눠야죠. 요렇게 나눠서 보면 총 824표가 교부가 됐고 그거를 개표기에다 넣어서 돌리니까 돌린 결과가 이렇게 후보별로 쫙 분류되고 나서 기계에서 분류하지 못한 요 33을 갖다가 요 심사 집계부로 넘기면 여기서는 사람이 직접 분류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 후보별로 쫙 분류하고 분류하지 못한 거는 이제 무효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숫자를 전부 요 숫자를 전부 입력하는 겁니다. 기계에서의 득표수하고 사람이 제약이는 득표수. 그래서 주교동 일투표소, 일동 일투표소 보시면 자 370, 393, 28 370, 393, 28은 요 나머지 후보들 숫자를 다 합친 거고요. 그 다음에 재확인한 투표지요. 사람이 재확인했다고 하는 수개표 득표수도 10, 14, 3 이재명, 윤석열 기타 이렇게 해서 다 입력을 하고 요런 식으로 해서 요건 당일이고요. 당일은 각 투표소별로 나온 숫자를 다 입력을 한 거고 관내 같은 경우는 주교동이 있나? 여기는 다 당일이고 쭉 내려가서 보면 관내가 없나? 없을 수가 없지. 관내 뭐 성사일동 그러면 동별로 관내 사전은 동별로 한 개 투표소씩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성사일동 가서 보면 성사일동 2928 2928 2188 175 123 2928 2188 175 123 이런 식으로 기계에서의 득표수하고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수를 전부 입력을 해서 그 합계를 낸 게 자 기계에서의 득표수 이재명 당일 관내 요 숫자가 쫙 있고 윤석열 후보 쪽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사람이 직접 분류한 그 숫자인 겁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D19라고 하는 게 D19 그러니까 재확인한 사람이 분류한 수개표 득표수 이재명의 득표수를 끌고 온 게 요거란 거죠. 그러니까 종로구에서부터 서귀포시까지 여기 제가 처음 시트가 종로구고 맨 마지막 시트가 서귀포니까 이 사이 전체 종로에서 서귀포시까지의 D9, 19에 있는 셀을 숫자를 그대로 끌고 온 겁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29겠죠. 2열에 있으니까 29, 요 숫자. 기타는 F겠죠. F19.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해놨던 그 표에 득표 수를 그대로 쭉 끌고 와서 합계를 내고 거기에서의 득표율을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개표,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국외하고 거소 선상 투표는 빠진 겁니다. 그래서 관내 당일에서의 수개표 한 거만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게 된 숫자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 5일 사이에 민주당 표로 둔갑을 해서 이재명 표로 만들어져서 넣어진 숫자까지를 포함해서 개표기에서만 그러니까 관내에는 여기 관내에는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 된 숫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거를 그냥 사람이 단순히 수개표 한 것만으로 따져봤을 때 얼마냐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이재명 후보는 43.67%, 윤석열 후보가 52.78%. 원래 득표율로 따지면은 0.73%와 득표 차로 이겼다고 되어 있지만 개표기를 안 하고 사람이 직접 수개표한 득표 수만으로 기준으로 하면 9.11%를 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일 수개표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 숫자가 D16이죠. D16. 당일 득표수. 그러니까 이 당일 득표수라는 게 각 투표소별로 더해놓은 요 수개표한 숫자. 그거인 거죠. 그죠? 요 숫자 D16에 해당되는 D16, E16, F16을 쫙 끌고 오는 겁니다. D16, D16, F16, E16, E16, F16. 그래서 종로에서 서귀포시까지 전체 시트를 합친 거예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는 여기는 관내는 사전선거는 빼고 당일 것만 기준으로 했으니까 사전선거인 수 부풀려진 영향이 자연스럽게 배제가 되는 거죠. 당일 것만 가지고 했으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이재명 39.05, 윤석열 57.37. 그래서 18.32%로 이겼다는 뜻입니다. 제가 총량으로 환산하고 했을 때보다는 차이가 개표기 영향 배제했을 때는 좀 주는 것처럼 나왔지만 전체 영향을 빼고 보면 그러니까 개표기 조작도 없고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도 없는 요 숫자 제가 요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숫자는 그나마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말 마지막 기회로 주신 선물 같은 숫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네수엘라 같으면 이런 숫자도 없습니다. 왜냐? 얘네는 기표소 안에 사람이 기표하는 게 아니고 기표소 안에 우리 햄버거집 가서 키오스크 쓰는 것처럼 키오스크가 있어서 거기서 쭉 후보 중에 1번, 2번, 3번을 내가 선택을 하면 뭐 자세히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기사에 나온 거나 이렇게 유튜브하고 또 네이버하고 챗 GPT로 물어봤을 때 키오스크로 내가 1번 찍으면 그 1번이 기표된 투표용지가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출력된 투표용지를 접어서 투표함에다 넣는다는 거야. 예? 그래 놓고 이 단말기는 개표소 안에 들어있는 그 키오스크는 인터넷 아예 여긴 무선도 아니고 유선 랜으로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러니 거기서는 이런 당일 표가 있는 게 사람이 수개표 할 일이 없잖아요. 기계가 딱 정확하게 딱딱 찍어 나왔는데 뭐 경계가 애매하거나 이런 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얘네는 개표기 조작이 필요 없는 거야. 아예 처음부터 투표할 때부터 누가 투표했는가 그 사람이 그냥 요식행위로 그 출력된 종이를 넣는다고는 하지만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어 가지고 그 표는 사람이 넣는 표는 나중에 재확인할 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찍었다는 게 표시가 돼 있습니까? 무슨 뭐 기표기가 삐뚤삐뚤하게 돼 있기를 합니까? 기계에서 딱 출력된 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는 이런 숫자가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분류기에서 개표기에서 분류를 못해서 사람이 재확인하라고 넘길 일도 없잖아요. 최소한. 그리고 베네수엘라에는 또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사전선거는 없답니다. 사전선거는 없고 당일 투표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수개표에서 나올 이 숫자는 최소한 없다는 거예요. 수개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해도 최소한 쟤들이 조작한 대로 딱 정확하게 출력된 종이를 가지고 분류를 하니까 쟤네가 개표기를 쓴다는 얘기는 내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쟤는 투표하는 순간에 그냥
개표 결과가 발표되겠죠. 예? 아, 발표는 못 하겠구나. 어쨌든 온라인으로 다 연결돼 있으니까 실제로 몇 표가 투표됐는지도 있을 테고, 얘들이 목표 값으로 정해놓은 거에 맞게 뭔가 표가 만들어지거나 된 거는 또 따로 있겠죠. 예? 아무튼 그나마 우리나라가 그나마 지금 가장 큰 위기에 이 숫자가 남아 있다는 것은 그나마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자들이 머리를 좀 단순하게 써서 모르는데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가 지스텝에 지가 꼬인 거예요. 이 숫자가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쟤들이 시비 거는 게 이 숫자가, 제가 그 총선 데이터에서는, 총선에서는 2.46%였나요? 요 수개표한 표본 숫자가 전국적으로 따지면 2.46%였고 당일 투표로만 따지면 1.7%인가 그랬었습니다. 1.3이었나? 1.3이었나 보네요. 근데 지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이 숫자가 무지하게 큽니다. 수개표 했다고 하는 이 합계가 170만 표예요. 171만 표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재확인해서 수개표한 숫자가 그게 5.6%에 달하고요. 당일 투표한 수 중에 수개표만 따지면 2.66%예요. 그 총선에서의 관내 당일을 다 합친 수보다, 그 비율보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일 투표한 수 중에 수개표한 숫자만 따져도 2.66%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챗 GPT에다 물어봤죠. 이게 어느 정도냐. 그러면 이 3,300만 명 중에 170만 명을 무작위 추출한 거라고 봐도 되죠. 기계에서 분류를 못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계에서 조작에 의해서 국힘당 거를 더 뱉어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윤석열 후보 표를 재분류하는 거로 더 넣도록 미쳤다고 그 짓을 하겠습니까? 조작을 했으면 오히려 반대로 했겠지. 그러면 요 170만 표, 3,300만 표 중에 170만 표를 샘플링하는 5.06%를 샘플링 했을 때 그 표본 오차가 얼마나 되는가를 제가 챗 GPT에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쭉 처음에 물었던 게 뭐냐, 그죠? 170만 명을 이렇게 해서 표본 오차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쭉 그냥 계산, 이건 복잡하니까 저는 모르겠고, 결과가 0.098%입니다. 아닌데? 이렇게 다시 물었죠. 170만 이렇게 했을 때 표본 신뢰 수준을 제가 95%라고 지정을 해주고 계산을 해보면 0.0073%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요게 0.0073%. 그리고 요 3,300만 명 중에 89만 7천 명, 그러니까 당일 수개표한 숫자만을 골라서 했을 때의 그 표본 오차는 쭉 내려서 보면, 아니다, 다시 요 위에 썼나? 요거네요. 3,300만 명 모집단에서 89만 7천 명을 표본으로 할 때 95% 신뢰 수준에서의 표본 오차는 0.1018%입니다. 0. 플러스 마이너스 0.1018% 포인트. 유권자 의식 조사한 거 제가 비교해서 얘기했었잖아요. 선관위에서 다음에도 이 선거대로, 이 방식대로 하겠다고 여론 조작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여론조사 결과가 4,400만 명 중에 1,639명, 이렇게 했을 때 얘네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가를 확인해 보려고 이것도 챗 GPT에 물어봤더니
2.42%래, 2.42%. 뭐 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 예? 그러니까 2.5%라는 게 얘들이 더 보수적으로 하기 위해서 2.5%라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그 표본 오차의 의미가 뭔가를 제가 이 앞 영상에는 되게 헷갈렸었는데, 네이버에 보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놓은 분이 있습니다. 요게 몇 명을, 그러니까 요 내용이 뭐냐면, 신뢰 수준 95%일 때 표본 오차가 3.1%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 숫자를 뭘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뭐죠? 다시 95% 신뢰 수준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어쩌다 이러는 게 뭐냐면, 자, 후보가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표본 오차가 3.1%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예? 신뢰 수준 95%일 때 거기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30%와 35%가 나왔다고 하면, 예?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 30%를 얻은 사람도 플러스 마이너스 3.1%일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95%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를 얻은 후보는 여기 그러니까 30%에서 다시 그렇지. B 후보가 30%니까 A가 35%면 35%에서 3.1%를 뺀 거에서부터 더한 거, 그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거예요. 그리고 30%가 나온 그 B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역시 3.1%를 빼고 3.1%를 더하고 했을 때 요 사이에 걸칠 확률이 있을 확률이 9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겹쳐지는 구간이 있죠. 그죠? 31.9%에서 33.1%가 겹치니까, 그 사이에가 이렇게 겹치니까 요거는 오차 범위 이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저 뉴스에서 보면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3.1%를 훌쩍 넘는 뭐 40대 40%대 30%가 나왔다 그러면 3.1%를 더하거나 빼더라도 여기서 더하거나 뺀 숫자보다도 월등히 차이가 나니까 그때는 오차 범위 밖에서 이겼다, 앞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지금 한 요 뭐 당일 수개표 표본 오차 0.1018% 포인트라고 하는 게요, 이 89만 7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득표율을 조사한 이 18.32% 차이라고 하는 게, 여기다 그냥 더하다가 빼면 안 되는구만요. 그죠? 다시 계산을 해야겠네. 플러스 39.05 39.05% 마이너스 0.1018%. 네? 플러스 0.1018%.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전체 모집단에서 얻을 수 있는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득표율이 38.95%에서부터 39.15%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똑같이 윤석열 후보한테도 하면 이게 57.37%잖아요. 57.37.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0.1018%니까 이 57.37%라고 득표율이 나왔지만 이 숫자가
57.27%에서 57.47%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거예요. 이 95% 신뢰 수준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조금 표현이 잘못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재명 후보가 제일 많이 얻었을 수 있는 그 95% 신뢰 수준에서 제일 많이 얻었을 수 있는 득표율이 39.15%고 윤석열 후보가 제일 적게 받았을 확률이 받았을 득표율이 57.27%니까 여기서 이 숫자를 빼면 뭐 18점 뭐 그거나 워낙 그러니까 이만큼 89만 7천 표를 샘플링 했다는 것 자체가 거의 차이가 안 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0.1%니까 많아야 0.2% 적어도 마이너스 0.2% 그 차이에서 차이가 난다. 그 사이에서 차이가 난다니까 이건 뭐 오차범위 내에 있네 밖에 있네를 따질 계제도 안 되는 거죠. 예? 어쨌든 18.8, 18.3% 이상 이겼다. 그냥 그렇게 95% 수준에서 아니지. 95% 신뢰 수준에서 그를 거기다 적용하면 안 되고 아무튼 18.1%에서 18.2%에서 18.4% 사이에 걸칠 확률이 95%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빼야겠다. 그죠? 요 의미는 이해가 됐죠? 0.1018이니까 0.1%라고 보고, 예? 57.27%에서 57.37%에 걸칠 확률이 95%라는 거예요. 요 수개표 득표로 따지면 이거는 뭐 얼마입니까? 0.07%. 여기는 0.07%니까 이 저 샘플 숫자가 거의 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표본 오차가 훨씬 더 줄어드는 거네. 그러니까 그냥 39%대 57%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양보해서 그냥 18%, 예? 보수적으로 봐서 18% 이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거의 정확할 겁니다. 95% 이상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뭔 얘기를 하려다가 깜빡하고 지나가면서 좀 이따가 얘기해야지 하고는 했는데 잊어버렸네. 무슨 얘기를 여기선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수개표 합계 5.06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제 요 앞에 총선에서도 제가 민주당이 204석이 나올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고 살살 약 올리는 소리를 했잖아요. 자, 상식적으로 우리가 몇 번 얘기하기도 했지만 이재명 씨 성격을 우리가 알잖아요. 뭐 쌍욕을 했네 어쨌네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딱 봤을 때 인상이 그렇잖아. 저 사람이 0.7% 차이로 지고 그러니까 24만 7천 표 차이로 지고 저렇게 조용히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죠? 정상적으로 치러진 선거라 그러면 예? 어떻게든 난리를 쳐가지고 다시 재개표를 하거나 뭐 난리를 쳤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조용히 지나갔지? 그래서 이제 이 이재명 씨 그 내재적 관점이라고 그러죠. 이재명 씨 입장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거 5.6% 뭐 2.6% 해당되는 이 89만 표, 170만 표를 대상으로 해서 야 18% 이겼어 내진 뭐 9% 이겼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씨가 유리한 그 표가 있잖아요. 사전선거, 예? 또 개표기 결과 그거 가지고 주장을 하면
아이고, 이거 뭐 2.6%, 5.06% 이거는 깨갱이지 뭐. 그래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개표기 이재명식, 그러니까 개표기는 뭐냐면 여기가 D11셀입니다. D11. 그러니까 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 숫자 D11 이재명, E11, F11. 그 숫자를 쫙, 아니지, 그 숫자를 쫙 뿌려놓은 게 이렇습니다. 48대 48.4, 0.4% 차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개표기로만 하게 되면. 왜냐, 이미 개표기하고 이제 선관위에서 발표한 거는 개표기 결과하고 수개표 결과를 합친 거 아니에요. 근데 수개표 결과는 뭐 이겼네 졌네 해도 숫자가 70만 뭐 90만 요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 영향이 거의 근소하다 보니까 개표기 결과만 가지고 주장하기에는 깨갱해, 약해. 0.4% 차이로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이겼네. 오케이, 이거는 그러면 빼고. 자, 너네 자꾸 당일하고 사전하고 차이 가지고 얘기하는데 너네 당일이 득표율이 높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나는 사전 득표율이 더 높아 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재명 씨 입장이라 그러면 0.7% 차이로 진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에? 무슨 소리야. 사전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이 훨씬, 투표에 대한 열망이 높고 한 사람들이니까 근무 시간에도 나가서 한 사람들 아니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일 선거 쟤들 입장에서는 당일 투표율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시비를 끄집어내서 당일 투표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잖아. 에? 예를 들어서 교부수보다 뭐 투표수가 적대든지, 심지어는 많대든지 이런 데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제가 분석한 것처럼 뭐 데이터를 다 끌어다가 당일 선거의 문제점이 이러이러한 게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야, 사전선거 투표율이 더 오라 그러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재개표해보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전 투표한 숫자에 개표기 통과한 숫자, 이게 뭐냐면 D9에서 D10을 더한 겁니다. 보세요. D9에서 10, 요게 관내 득표수잖아요. 개표기를 통한 관내 득표수를 더한 거예요. 서귀포에서 종로까지. 그 숫자가 804만, 윤석열은 680만.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이 8.05% 차이로 되레 이긴 선거라니까요. 예? 사전 선거한 투표 수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게 개표기를 통과한 것만. 개표기가 더 정확하다고 얘기하는데 얘들은. 아유, 사람은 뭐 밤새 일하다 보니까 졸기도 하고 해가지고 잘못 분류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사람보다 개표기가 더 정확해. 이렇게 왜 주장을 못합니까? 결국 얘네는 알고 있는 거예요. 괜히 건드려 봤자 사전선거에서 부풀린 것만 뽀록나고, 개표기에서 이런 조작이 있었다는 게 뽀록나게 되니까 어느 한두 시군구만 해가지고 실제로 표를 까보자 그래서 까보면 바로 뽀록이 날 테니까, 너무 저렴한가? 바로 들통이 날 테니까. 보세요. 이 관내는 숫자가 비율로 따지면, 사전선거에서 개표기를 통과한 그 숫자는 전체로 따지면은 45%가 돼요. 이건 뭐 샘플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두 개 모집단이야 그냥. 3,300만 명 중에 사전, 이게 당일이 아니구나. 사전 선거를 했고 그 중에 수개표, 사전 수개표단이 왜 이러냐?
죄송합니다. 사전 개표기를 통과한 사전 투표수가 1500만 표야. 그러면 그 외의 거라 55대 45니까 그냥 두 개의 모집단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는 이렇게 큰 수를 가지고 왜 8% 이겼다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에? 야, 너네 꼴랑 이 2.66% 가지고 뭐 18%로 이겼다고? 택도 없는 소리. 나는 45.4%짜리 개표기를 통과한 사전 투표수만 따져도 1500만 표인데 그걸로 따지면 내가 8% 이겼어. 123만 4천 표를 이겼어. 그러니까 이재명 씨 성정으로 봐서는 이거가 충분히 시비 걸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것만 봐도 얘네가 0.73%로 지고 나서 조용히 꼬리 내리고 아무 소리 안 하는 것도 결국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나 개표기 조작이 있었다고 하는 반증인 거예요. 반증. 네? 뭐 이거야 다 철지단 얘기니까 지금 뭐 어쩌라 뒤집어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제 네? 사전선거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에? 너네 인마 이거 2점 몇 프로짜리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면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야 그러면 너네는 45%짜리 1500만 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한 거 그걸로 따지면 8% 이겼다고 너네는 왜 얘기 못하냐? 이렇게 한마디 던지세요. 깨갱이지 뭐. 못하는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에? 24만 명이면 이거 웬만한 경기도에 한 시 하나 정도 차이면 시 하나 수면은 이게 다 돼요. 뒤집어진다니까. 아무튼 대통령 선거를 자료를 제가 이렇게 자꾸 보이는 이유가 이거 아주 심플하잖아요. 그냥 쭉 전국 걸 더해버리면 되니까 후보도 다 똑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심플하다는 것 때문에 대통령 선거 자료를 가지고 이 총선 선거에서의 조작을 좀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대통령 선거도 손을 대봤던 건데 하다 보니까 이게 18%나 차이가 나는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알까요? 모를까요? 에? 알아도 모른 척? 일까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누가 그 참모 중에 이 숫자를 18%라고 하는 거는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 한 15% 정도는 얘기를 했었어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 근거를 가지고 그냥 뭐 정확하잖아요. 대통령님, 에? 이게 개표기도 뭐가 조작이 됐다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고 사전선거에서도 부풀려졌다고 얘기를 하니 아 이게 시골촌부라는 사람이요. 에? 그러면 그 두 가지 영향을 전혀 안 받은 이 89만 7천 표를 가지고 한번 득표수를 계산해 봤더니 아유 18%나 이겼답니다. 에? 그러니까 그 조작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예? 그 숫자로만 봤을 때 18%로 이겼다고 하는데요. 라는 얘기를 대통령한테 이 숫자가 전해진다고 하면 수사 지시? 수사 지시를 하라고 제가 지금 이 숫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수사 지시를 해서 4.10 총선을 수사하려고 보니까 4.15 증거는 4.15 때가 더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표기 조작 같은 경우는 이번 4.10 총선에는 아예 삼각대도 설치 못하게 해가지고 모니터랑 분류기 돌아가는 걸 동시에 잡은 동영상이 하나도 없잖아요. 4.15 때는 그게 꽤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동영상이.
그러면 개표기 조작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내용을 4.15 때 증거를 가지고 대서 4.15 때도 그렇고 4.10 때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조작이 됐을 겁니다 하는 얘기가 증명이 되는데, 그러니 4.15랑 4.10 사이에 대통령 선거가 찡겨 있으니 0.7%로 간신히 이겼는데 그 두 개를 수사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건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57%대 40%도 안 나왔다니까 여기 이재명 후보는. 그러니까 이 숫자를 가지고 자 수사 지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공통의 바람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수원 정권 고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장재현 박사님도 뭐 여기 음성을 다녀가신 이후로 그 뭐 조작값에 대해서 굉장히 심중을 두시고 지금 뭐 안양시청에선가 그 수사를 하고 있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재현 박사님이 그 수사를 통해서 혹시 그 메인 서버 안에 있을 조작 흔적, 뭐 뭐라 그러더라? 그거 명령 하나가 있다며요. 플러스라고 그랬나? 카운트 해서 뭐 5개 중에 하나를 넣었다 하면 카운트 따다닥 5대면 하나 넣고 뭐 이런 식의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대박이죠. 저는 이제 그 소스 코드보다는 수원정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얘들이 투표수 증감죄로 고발을 해서 투표수 증감죄를 수사하면서 반드시 이 사람들이 어떤 숫자를 입력했는지는 뭐 개표 보고통신망이 됐건 메인 서버가 됐건 그걸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원정 선관위에서 개표소에서 팩스로 보낸 문서를 개표 상황표, 이 개표 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보낸다는 거예요. 경기도 선관위에 보내면 얘들이 이 숫자가 제대로 입력됐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팩스로 보낸 문서도 어차피 이미지 파일로 해가지고 경기도 선관위에 서버에 저장이 돼 있을 거란 말입니다. 보고통신망인가 뭐 그거에. 그러면 팩스로 보낸 이미지를 열람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로그 기록에 다 나올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 0505 해가지고 그 가상번호 인터넷 팩스를 쓰는데 그렇게 팩스로 보내면 그게 이미지 파일로 돼가지고 저한테 메일로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선관위에서 보내는 게 뭐 무식하게 막 팩스로 계속 쫙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경기도 선관위에서 관할하는 그 지역구만 해도 몇 개입니까? 뭐 50 몇 개입니까? 여기 저 수원 정만 해도 60장인데 60장에 50 몇 개면 3,000장 아니에요? 그렇게만 따져도 3,000장이 팩스로 계속 그냥 출력돼서 나온다고? 절대 그렇지는 않고 당연히 이미지 파일로 저장이 돼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시도 선관위의 담당 직원이 그걸 열어봤는지 안 열어봤는지부터 다 체크가 가능할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스 코드보다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죄를 묻는 과정에서 그 보고통신망이 됐건 메인 서버가 됐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분류기에서만 있어야 될 숫자가 사람이 아무도 입력을 안 했는데 분류기에서의 결과가 지금 개표 결과로 발표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다 입력도 이 합계된 숫자를 입력을 했고, 근데 요 분류기 숫자가 예를 들어서 선관위 개표 결과로 발표가 됐다. 그러면 최소한 보고통신망이랑 분류기랑 통신된다는 거는 그거는 소스코드를 안 들여다보고 그냥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도 옮겨 적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분류기에 있어야 될 숫자가 보고통신망에 들어앉아가지고 그게 개표 결과로 발표됐냐. 자, 이런 수사를 지금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하게 될 텐데, 제가 그 고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라면, 이게 410 전체, 415 전체를 뭐 수사를 해라, 어째라, 지시는 언감생심 바라지 않습니다. 방해만 말아주십시오. 방해만. 예? 18%로 이겼다는 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지금 방해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갈 정도 되면 이 숫자까지도 들어가겠죠. 그러면 가만 쳐내비도 보세요. 대통령님께서는 수사를 하라 마라 할 것도 없이 안양지청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나 아니면 여기 그 수원경찰서나 뭐 수원지검에서 이루어지는 수사 상황에 대해서 보고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 쳐내비 두세요. 예? 담당 검사들이 알아서 뭐 압수수색하고 다 하는 과정에서 저쪽 장재현 박사님이 하는 거에서 소스 코드가 튀어나오던 아니면 이쪽 수원정에서 고발을 해서 하다가 이 통신망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온 다음에 수사 지시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 되면 확실하게 여론이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었겠다는 쪽으로 확 쏠릴 테니까. 예? 장재현 박사님이 고발한 거에서 압수수색 하다 보니까 카운트가 나왔네. 4개 카운트 할 때마다 뭔가 플러스가 돼버렸네. 이런 게 튀어나온다 그러면 뭐 그건 그냥 그거 자체로 예? 아니지. 그래도 수사를 해야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수사 지시를 해야죠. 자, 수원정권도 하다 보니까 얘들이 쫙 통신망하고는 연결되어 있는 별도의 망이라고 그렇게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는데 예? 통신이 된다네? 꼭 무슨 좀 메인 서버랑 다이렉트로 통신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분류기 숫자가 하여간 어떻게든 유출돼 가지고 선거 결과로 발표가 됐다는 것, 그 사실로 인해서 이 분류기의 숫자가 외부로 유출된다고 하면 분류기가 한 대가 아니잖아요. 또 수원정에 쓴 것만 해도 최소 5대는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기계 각각의 숫자가 어디선가 연결이 돼서 개표 결과로 발표됐다는 것만 증명되면, 그러면 이제 국정원에서 보안 점검 결과로 해서 예? 메인 서버의 숫자를 다 건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분류기랑 통신이 된다 그러면 그거 뭐 해킹하는 애들이 망만 연결돼 있다 그러면 껌이지. 그거 숫자 건드리는 거는 숫자를 건들든지 아니면 분류기 팽팽 돌아가는 것 자체를 예? 조작을 하든지 뭐 그렇게 됐다는 거 논리적으로 그냥 설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증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되면 지금 그나마 물밑에서 수사되는 그 상황만 가만 방해만 하지 말고 뒀다가 거기서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거나 했을 때 그때 수사 지시를 하면 오히려 더 뭐 확실하게 여론을 얻고 그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거니까요. 좀 더 명확하게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18%라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확신을 갖느냐에 따라서 뭐 대대적으로 수사 지시를 지금이라도 해준다 그러면 완전 땡큐죠. 예? 지금 박주현 변호사님도 뭐 공식적으로는 얘기는 못하지만 하여간 예?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검찰 보고 라인을 타고 예? 검찰총장이 지금 저렇게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 수사 상황이 보고는 안 되면서 하여간 내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이 18%라는 거, 예? 깜냥도 안 되는 게, 예? 뭐 0.7% 졌다고 해서 탱탱 대드는 거, 그거 완전 개무시하고 한번 수사해봐. 부정선거 수사도 그렇고, 대장동이나 뭐 법인카드나 뭐 하여간 이재명이랑 연결된 거, 예? 또 저 문재인 까라 김정숙 뭐 해서, 예? 송철호권은 1심 판결은 안 나왔나요?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푸시를 해서 동력을 안고 가란 얘기예요. 30 몇 프로라고 하던가요? 지지율이? 그나마 지금 50, 그 여론조사 결과 자체는 못 믿겠지만, 어쨌든 57%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이 지금 30% 초반, 뭐 30%도 안 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57%에서 빠져나갔다는 생각은 안 해요? 예? 어차피 저쪽에서 싫어하는 거는 싫어하는 거고, 그 숫자가 늘어서 지지율이 푹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좀, 그 사실을 좀 냉철하게 파악하시고, 예? 좀 그립을 시게 잡고 한번 휘둘러 보란 얘기예요. 예? 응원하는 사람이 57%라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될 당시의 민심으로 보면 57%를 지금 대통령을 지지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초심으로 들어가서 뭔가 부정선거도 뭔가, 예? 확실하게 처리를 하고, 예? 문정권 때 적폐나 이재명 씨 후보 수사도 좀 빡시게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오히려 이 지지율을 회복해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시골에 있는 놈이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뭐 곧 방구 낚이길까 뭐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좀 간단하게, 예? 요 전혀 손타지 않은 표가 있습니다. 대통령님. 예? 당일 투표한 거 중에 수개표한 숫자가 있어요. 이거는 선거인수 부풀려진 것도 없고 개표기 조작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한 거니까. 그걸 가지고 봤을 때는 18%라니까요. 그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1%라니까요. 예? 그렇게 누군가가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뭐 건너라도 하여간 대통령께 좀 숫자가 보고될 만한 입장에 있는 사람을 안다 하면 제 영상을 보라고까지는 얘기할 거 없고요. 요렇게 정리를 해서 얘기해 주세요. 예? 그 개표기 조작이나 사전선거 부풀리기, 선거인수 부풀리기 그 조작 영향을 전혀 안 받은 숫자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득표를 계산해 보니까 57.4 대 39%로 이겼답니다. 그렇게 정리가 돼서 대통령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퍼날라 주십시오. 정말 이게 마지막 영상이었으면 좋겠는데 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뒤에 고발한 게 수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은 방송을 해야 되나? 결과 나올 때까지 그냥 조용히 침묵하는 게 나은가? 아무튼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에 하여간 그 총선 자료를 이렇게 심플하게 설명을 했을 때 관심들을 많이 보이고 많이 보셨으니까 대통령 자료도 많이들 보실 걸로 기대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이제 뭐 이번 주 지나면 좀 더위도 한풀 가겠죠. 조금만 더 버티시고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